김영환 충북지사를 향한 비난 플래카드가 충북도청에 내걸렸습니다. 차 없는 주차장 정책에 반발한 공무원 단체가 본격 반발에 나섰습니다. 50년 전 대홍수 당시 마을 물탱크 안에서 200명이 사투 끝에 생존한 단양 시루섬의 기적. 그 주인공들이 반세기 만에 현장에 모였습니다. 2차원 평면의 종이로 3차원의 다양한 입체적 메시지를 표현한 작품들이 시민과 만났습니다. 종이의 무한 실험을 소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50년 전 오늘 단양 남한강에 있는 시루섬에서는 태풍으로 섬이 완전히 물에 잠기자 지름 4m의 물탱크에 무려 200명이 대피해 밤샘 사투 끝에 살아남은 일이 있었습니다. 시루섬의 기적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 당시의 주인공들이 반세기 만에 다시 현장에 모였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50년 전인 1972년 8월 19일 단양 남한강의 시루섬. 마을을 품은 섬 전체가 순식간에 물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아, 우리도 이제 다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거 물이 그냥 땅엔 한 개도 없었으니까. 눈에 띈 피신처는 섬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물탱크. 고작 지름 4m 물탱크에 무려 198명이 올랐고 물이 빠질 때까지 무려 14시간을 밤을 새우며 버텼습니다. 이 과정에서 생후 100일 된 아기가 숨지는 끔찍한 기억을 공유하게 됐습니다. 뽀찌가는 발톱부터 다 빠졌어요. 내가 어떻게 그러는지 몰라. 이 발걸음을 꼬부려가지고 뽀태기 있느라 안고 이 뽀태기 있느라고. 모두가 실종됐을 거라 여겼던 현장에서 살아 구조된 주민은 197명. 시루섬의 기적으로 불리는 당시의 주인공들이 반세기 만에 현장에 모였습니다. 이후 충주댐 건설로 섬이 수몰되면서 뿔뿔이 흩어졌던 당시 주민 60명이 옛 고향 땅을 밟았습니다. 50년 전 오늘을 제2의 생일로 기억하는 주민들은 당시 생사를 함께했던 서로 앞에서 눈시울을 붉힙니다. 아기가 꿈틀거리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죽은 거는 아는데 그냥 안고 앉았었어요. 그래도 산 사람이나 살아야 되겠다고 그냥 말 안 한 거지요. 시루섬의 기적 50주년을 기념해 단양군이 전국 각지로 흩어진 생존자들을 일일이 찾아 초청했습니다. 모두를 위한 제2의 생일잔치도 마련했습니다. 생사의 기로에서 이분들이 서로 갈등하지 않고 마을 사람들 모두가 협동하고 단결하고 희생해서 피해를 최소화시킨 단양군은 시루섬의 기적을 담은 다큐멘터리와 책, 영화를 만들고 내년 중으로 섬을 오가는 출렁다리도 개통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충북도 내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넉 달여 만에 최다치를 기록한 가운데 재감염자 수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충북의 하루 신규 확진자 4,756명 가운데 재감염자는 351명으로 전체의 7.38%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충청북도가 재감염자 수를 집계한 5월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한편 전체 확진자 가운데 청주가 2,663명을 기록해 절반을 넘었고 충주와 제천, 진천 순으로 많았습니다. 치료 중이던 80대 이상 확진자 4명이 잇따라 숨지면서 충북 누적 사망자 수는 781명, 누적 확진자는 67만 9,100명으로 늘었습니다. 충북도청 공무원 1,300명이 소속된 충청북도 공무원 노조가 김영환 지사의 차 없는 도청에 대한 반발을 본격화했습니다. 노조는 도청 정문과 서문 주변에 현수막 18장을 걸고 고집불통, 눈 가리고 아웅 등의 표현으로 김영환 지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충북 공무원 노조는 도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흘 동안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다음 주 월요일 공식 발표하고 사무관 이상 본청 주차 금지, 셔틀버스 이용 등 차 없는 도청에 대한 전면 백지화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노조 설문조사에는 직원 748명이 참여했고 이 중 80%가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현대미술 작품들을 마주했을 때 작품이 있는 공간까지 작품처럼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현대미술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더 이상 시각 중심의 예술이 아닌 관람자가 직접 작품이 있는 공간에 들어서서 느끼는 감각들이 중요해졌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과 작품은 따로 볼 수 없는 관계인데요. 이번 문화있다에서는 신문과 한지처럼 평면적인 종이 조각들로 건축적 회화와 설치 작업들을 만들어내 굳어진 감각들을 일깨우는 작가들을 소개합니다. 이채연 기자가 전합니다. 멀리서 보면 그물망 같은 선들의 집합체 같은데 가까이 다가가니 안 보였던 공간이 드러납니다. 한쪽에선 서울 양재천의 해질녘 풍경이, 다른 한쪽에선 뉴욕 브루클린의 도심 풍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 시간은 오후 5시 47분으로 같지만 완전히 다른 두 공간이 가로 12m짜리 대형 설치 작품에 동시에 담겼습니다. 염색된 신문을 원형으로 말아 겹겹이 쌓은 뒤 인화된 사진들을 그 위에 잘라붙여 두 풍경을 담아냈습니다. 작품의 뒤쪽으로 가면 풍경은 또 달라집니다. 고층 빌딩이 즐비한 가상의 도시 이미지일까? 작품 주변을 거닐며 접하는 공간적 유희 속에 관람객이 품게 되는 의문은 하나의 질문으로 향합니다. 내가 있는 곳이 어디일까? 언어로는 미처 다 표현할 수 없는 예술가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알고 싶었던 작가 최현우는 관람객들에게도 똑같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지각하고 있는 게 진짜일까라는 물음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고요. 책을 읽다 보면 책에서 배운 지식과 제가 실제로 경험했을 때 경험에서 오는 지식이 되게 간극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었고요. 캄캄한 공간 속에 높이 매달린 수많은 문자 형상들. 도려낸 활자들 하나하나마다 생겨난 작은 틈 사이로 빛이 투과됩니다. 오윤석 작가도 현대 예술가로서의 자신의 좌표를 찾기 위해 금강경 같은 잊히다시피한 종교 경전까지 수행하듯 필사해왔습니다. 관습을 따르지 않았던 조선시대 문장가 김정희, 통일신라 말기 최치원의 필체를 따라 쓰고 칼로 오려내기를 반복해 마침내 선인들의 시대 정신을 오마주한 입체적인 설치물을 구현해냈습니다. 작가에게 문자는 동양적 사유를 스스로 재정립하는 데 꼭 필요한 뼈대. 인도에 갔다 와가지고 우리나라의 정신은 무엇일까? 저도 제 시대적인 배경이 있을 거지만 과거의 사람의 그 시대 정신을 보면서 지금 내가 왜 이 작업을 계속하고 작업을 계속 해야 되는지에 대한 욕망을 자꾸 갖는 거죠. 세월의 흔적을 머금은 종이 조각들에선 미처 전해지지 못한 누군가의 삶의 흔적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어릴 적 조부의 한약방 천장에 매달린 약봉지에서 영감을 얻어 한지 작업을 시작한 작가 전광영. 한지와 노끈의 독특한 질감을 활용해 평면적 회화의 틀을 탈피했습니다. 현재 베니스 비엔날레 초대 작가로 선정될 만큼 세계에서 통하는 작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텍스트와 종이에 대한 다양한 현대적 해석과 그 표현 방법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이번 전시를 통해서 현대미술의 시각적 그런 즐거움을 엿볼 수 있도록 기획한 전시입니다. 문자가 새겨진 2차원 평면에 3차원의 깊이를 만들어내는 다양한 예술적 실험들이 색다른 공감각을 경험케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충북 교육계에서 지난 1년 동안에만 4명 중 1명이 갑질을 당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이 이달 초 닷새 동안 충북도 내 교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25.9%가 갑질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갑질 형태는 책임이나 비용 전가가 11.4%로 가장 많았고 부당특혜와 금품 향응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지난 1년 동안 충청북도 교육청에 신고된 직장 내 갑질은 30건으로 월 평균 2.5건이 접수됐습니다. 청주 지역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주차 공간 확보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청주시는 현행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차장 의무 확보 기준이 느슨해 인근 도로까지 불법 주정차를 유발하고 있다며 면적별 주차장 최소 확보 공간을 현행보다 최고 70%까지 끌어올리는 주차장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이 새로 정한 세대 면적별 주차장 최소 확보 대수는
60제곱미터 이하가 현행 0.7대에서 1.05대, 65초가 85제곱미터 이하는 1대에서 1.5대, 85제곱미터 초과는 1대에서 1.7대로 상향됩니다. 청주시는 10월 의회 의결을 거쳐 11월에 공포되면 이후 건축 심의를 받는 공동주택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요일 저녁 충북 소식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신인 윤이나 선수에게